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부모님들끼리의 연락 문제, 만남의 문제로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학부모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소문을 해서 알아내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 부모와 연락을 하고 싶다면 나의 연락처를 학교 측에 전달하고 학교 측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해도 된다라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부모님과의 연락은 필수적일까요? 가해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너무 조심스러우시죠. 그런데 많은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사건 초기에 연락조차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이 불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에 연락을 통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도 상대방의 무관심한 태도를 이유로 해서 학폭위로 회부되는 사건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부모님과의 연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부모님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오해를 풀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무서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 부모님의 격한 반응에 대해서는 통화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까지 무조건 연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직접적인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제3자이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생님의 중재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대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겠다라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의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상황 때문에 많이 속상해들 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피해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덩달아 피해 학생 부모님도 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폭위에서 상대방이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어렵고 속상하시겠지만 지나치게 화를 낸다거나 가해 학생을 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 대화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해 학생 부모님이 사과를 위해서 전화를 했지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시는 경우인데요. 일단 가해 관련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피해 관련 학생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보다도 앞서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오해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신중하게 이야기해 보심이 중요합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이렇게 오늘은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할 때 각각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은 아이들의 싸움은 아이들의 싸움으로 그칠 수 있도록 부모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 부분 꼭 조심해서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